제목은 그 현장 발생 사토와 특수 혼화제, 이 휴머스비라고 있는데요. 활용한 도로 하부 처리 포장 공법입니다. 그래서 그 휴머스 소일 스테빌라이즈 메소드라고 해서 이제 원래 여러분들 휴머스가 뜻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휴머스가 아니 흙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휴먼 하는데 그 휴머스가 이제 그 인간이 그 휴머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우리가 뭐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혼화제는 이제 그 휴머스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LH 연구과제를 해가지고 우수 신기술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 그 다음에 SOC 기술만 신기술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릿비는 이제 저도 같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혼화제 생산하는 이제 업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소일 시멘트라고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소일 시멘트의 어떤 단점을 극복한 공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흙하고 현장 발생 흙입니다. 그 다음에 물 소량의 휴머스와 시멘트를 배합하여 다짐 시공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 반강성의 도로 기층을 조성하는 친환경 신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합비는 대부분 다 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는 전체 흙의 이제 중량비입니다. 한 4에서 5% 정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또 이제 5% 정도가 이제 휴머스 혼화제가 들어갑니다. 그 분말로 된 혼화제입니다. 그래서 기존 아스팔트 단면이 이렇게 이제 그 노상,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골재, 보조기층, 기층, 아스팔트 그 기층 표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밑에 하부의 골재가 전부 다 이제 그 현장 발생 흙으로 해서 우리가 그 보조기층을 만들고 바로 위에 이제 아스팔트 표층만 할 수 있는 이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그러니까 골재가 필요 없이 그 우리가 현장에 발생 흙을 이용해서 그대로 이제 그 휴머스 기층을 만들고, 그 대신 이제 여기에 반강성 기층이기 때문에 아스팔트 표층은 좀 많이 또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강성 기층 확보로 기존 아스팔트 포장층, 뭐 기층, 중앙, 표층 두께는 약 5에서 12cm 범위로 기준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현장에 있는 절토, 사토량을 감소할 수가 있고요. 기층 재료도 절감할 수가 있고, 아스팔트 포장 두께 또한 감소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부터 공기 절감까지도 가능한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골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스팔트 포장이나 도로 포장하는데 보면 골재 자체가 워낙 좋지가 않아서 사실 웬만한 공사에는 그 퀄리티를 맞추는 골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석분 많이 섞인 거 갖고 와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스팔트 그 기층 자체가 정말 좋은 골재가 돼 있다면 한 10cm 잘 다져가지고 하면 사실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워낙 석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하부 그 골재 기층 자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아스팔트 두께만 자꾸 두꺼워집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재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공사용 골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석산을 개발해야 되고 막 이런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골재를 이렇게 운반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흙을 또 이렇게 처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덤프 트럭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나 이제 CO2 배출도 과다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대규모 굴착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토 반출이나 반이 불필요한 공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발생 사토를 활용해서 반강성 기층이 형성될 수 있는 휴머스 안정 처리 공법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개발하게 됐습니다. 혼화제는요, 이제 이렇게 그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자체가 개발이 됐고, 무기염으로 구성된 친환경 분말이고, 흙에 따라서 이제 성분 배합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미량이 들어가고요. 지금 충남 아산에 저희가 지금 이제 이 혼화제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화제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좋은 게, 약간 이해하기 편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흙이란 거는 우리가 도로 기층으로서 거의 완벽한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래가 됐든 현장 발생토를 갖다가 우리가 잘 다져지는 흙, 약간의 실트가 다졌을 때 거의 우리가 다짐도 95% 정도까지 다져놓으면 사실은 그 이상의 기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상에. 근데 단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비가 오거나 이제 또 밑에서 또 이제 어떤 지하수에서 어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관 현상에 의해 가지고 이제 또 약간 동결 융해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공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소일 시멘트 공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보통 이제 시멘트가 한 30% 정도 들어갑니다.
시멘트. 그러다 보면 이제 시멘트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많습니다. 시멘트가 갖고 있는 그 수축 균열이 되고 하다 보면은 그 도로 기층 자체가 유지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한 4, 50년 전에 소일 시멘트를 한참 많이 쓰는 그런 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지금 없어진 그런 상태고. 근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소일 시멘트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견고하고 좋은 어떤 그런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만 활용할 수 있으면은 상당히 이제 좋은 공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슈머스가 특징이 뭐냐면 그 시멘트를 최소화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우리 표준사 있잖아요. 표준사, 깨끗한 표준사를 가지고 시멘트를 한 3에서 5%만 섞어가지고 한번 다져보시면은 그 강도가 엄청 좋으면서 상당히 잘 다져지고 되게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멘트 4에서 5%가 흙하고 제대로 잘 반응이 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이제 흙이 유기물이 많다 보니까 시멘트 양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다 보면 또 시멘트 갖고 있는 단점들이 막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 슈머스 공법의 특징, 슈머스의 특징이 뭐냐면 흙이 갖고 있는 유기물을 다 떼내줍니다. 다 떼내주니까 아주 그냥 현장 흙 상태를 상당히 피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아주 소량의 시멘트만 가지고도 이제 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징을 보면은 원가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 절도 사촌에 감소되고 기층 재료도 저감이 되고 공사기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두께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오늘 여기서 저희가 이제 지하안전 그 안전관리 체계에 또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신 이유는 이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반강성 기준 확보이기 때문에 부둥침화도 사실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탄성도 확보할 수가 있고 급격한 도로 함의 반응성도 많이 이제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반강성 기층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게 밑에서 보통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아스팔트 밑에 하부 골재 기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하수의 어떤 유실이나 이런 이제 어떤 미립자의 어떤 그 유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생기게 살다 보면 이제 갑자기 탁 그냥 함물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불투수층이다 보니까 밑에서 이제 하부에서 이제 모강부에서 물이 올라오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겨울이나 동결이나 이럴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포장체 하부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약간의 변형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급격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안전 면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성도 상당히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스마트 시공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거기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단계, 시공 단계, 공용 단계, 또 유지 관리 단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유지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도로 포장한 상태에서 이제 유틸리티관이나 이렇게 매설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사실 어떻게 하면 여기 이제 한 5메가에서 한 7메가 파스칼 정도 사이에 분포하거든요, 강도가.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백호나 이런 걸로 충분히 이제 우리가 복구를 할 수가 있고 해서 뭐 콘크리트처럼 그렇게 단단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지 관리도 상당히 유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허 청구항이 있는데 특허 제목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의 포장 시공 방법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특허 저희가 받을 때 그 특허 내주는 사람이 웬만해서 안 내주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또 이렇게 이름 자체를 갖다 이렇게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의 포장 시공이라 가지고 이렇게 저희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허항의 특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소일 시멘트하고 완전 다른 공법을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현장 발생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있는 흙을 4개를 샘플을 떠가지고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져지지 않는 흙은 어차피 안 되고요. 다져지는 흙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소일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멘트를 보통 이제 이렇게 배합을 하면, 보면 이제 2시간 이내에 바로 배합을 해서 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수화 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소일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를 위에 쫙 뿌린 다음에 풀보라이징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그릇 같이 막 긁어서 바로 다져오고 이런 식으로 많이 시공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시간이라고 돼 있긴 한데 현장에서 믹싱을 해가지고 그대로 놔두면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다졌을 때 비로소 이제 강도를 발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제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일 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합을 제대로 잘하기가 어려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레디 믹스 상태에 배합을 한 상태에서 그걸 그대로 가서 그냥 다지면서 일반 우리 다짐 시공하듯이 똑같이 시공을 하면 되는 공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합물 포설할 때는 이제 아스팔트 피니셔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슈머스 기층하고 아스팔트 표층이 이제 접합이 일체화가 되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고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PCA라고 해서 이제
시멘트 협회가 있는데요. 소일 시멘트인데 여기는 이제 골재 크기도 정해져 있고 배합 시간도 있고 또 여기는 또 소일 시멘트는 시공 이음부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콘크리트성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불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배합과 다짐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배합을 다짐 별도로 하기 때문에 훨씬 퀄리티 위주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제가 요때 한 2년 정도, 사실 여기 19년까지인데요. 그 한 2년 정도에 제가 이제 LH 연구 과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최적 배합비 산정하고, 그 다음에 각 여러 가지 다양한 흙을 갖고 와서 이제 실제로 이제 몰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다짐이랑 똑같은 에너지 줘서 몰드를 만들어가지고 강도 시험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포장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코어를 떠가지고 이제 여기다 강도 시험도 하고 해서 이런 일련의 어떤 연구 과정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적 배합비 산정을 위해서도 이제 다짐 흙의 종류가 이제 4가지로 했고, 그 다음에 일주각주 시험 같은 경우는 흙의 종류에 따라, 그 다음에 시멘트 양에 따라, 또 휴머스 양에 따라, 또 함수비에 따라, 다짐도에 따라, 양생 계산, 전부 다 이게 변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어떤 시험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토양환경 시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토양환경 시험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9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멘트가 5% 정도만 들어갔을 때는 전혀 무해한 건 아니고요. 다 기준에 이하나 무검출을 해가지고 다 이제 통과가 된 그런 상태가 됐고요. 일본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독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코어를 떠가지고 이제 물에다가 넣어놓고 붕어가 사는데 그런 시험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 없는 이제 그런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LH에서 실제로 시험 시공을 한 거고요. 여기가 보면은 이쪽은 사실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덤프들이 다 24톤 덤프가 이제 앞서가이라고 그러죠. 다 다니고 있고 여기는 계속 해도 깨지고 막 그래가지고 제하수가 좀 있어가지고 도저히 들어오는 거는 왜냐하면 24톤에다가 그 덤프 다시는 거의 40톤입니다. 그래서 하중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하고 근데 저희가 시험하면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3년 동안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잘 다녔던 40톤 동안 다녔던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현장 시험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시험을 해가지고 이제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40톤 덤프가 한 300에서 800개 정도 계속 다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도 전혀 문제 없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요거는 이제 전경인데요. 이제 배합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하는데 이제 한 이틀 정도면 다 소요가 돼서 1일 양생 후에 이제 교통을 개방한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다지는 거는 이제 우리가 똑같이 일반 다지면 됩니다. 다지는 거 똑같이 다져서 우리가 한 90%, 95% 다진 동안 유지하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시험 시공했을 때 어떤 시험 시공 전경인데요. 그때 이제 노상이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포장을 해서 이제 여기서 차가 다니는데 하루에 이제 300에서 800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가 표준 트럭 출하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우리가 도로에서 이제 도로 설계할 때 우리가 이제 하중을 제어할 때 등가 단축 하중 개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차량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덤프하고 승용차하고 많이 하중 개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통일화시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승용차 같은 게 0.0001입니다. 하중 개수가. 그다음에 덤프 트럭은 2.1인가 그래요. 한 2만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승용차가 한 2만 번 다니는 거하고 덤프가 하나 다니는 거 똑같다고 지금 설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덤프가 이제 하루에 300에서 800대가 다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시험 시공하고, 그 다음에 코어를 떠서 시험도 우리가 했고, 요거는 이제 왜냐하면 이게 갈라진 이유는 이제 우리가 다짐을 10cm씩 이렇게 나눠서 다지다 보니까 다짐을 또 다지면서 그때 다지는 이음부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냥 저희가 2년 후에 있다가도 했을 때는 더 우리가 강도가 증가된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으로 봤을 때 이제 배합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배합을 하나 큰 공정 중에 하나고요. 배합을 하고 그다음에 시험 시공할 때는 다짐할 때는 그냥 우리 일반 흙 다지는 거 똑같이 하면 이제 됩니다. 다지는 방법은 이제 저희가 사실 이걸 연구한 지는 꽤 됐는데 이제 도로란 게 사실은 우리가 토목 구조물 중에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사실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포장도 문제가 있고 아스팔트 포장도 다 장단점이 있고 다 80점짜리를 가지고 저희가 설계해서 아직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크리트 포장은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하자가 많아가지고 주로 아스팔트 포장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공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희가 큰 어떤 그런 대규모 현장이라는 아직까지 적용을 못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좋은 줄은 알겠는데
어떻게 이걸 하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는 어떤 그런 공법인데 불구하고 사실 저희한테는 모든 거를 100점을 원하는 거예요. 100점을. 자기네들 80점, 80점짜리를 가지고 저는 이제 할 때는 100점을 원하는 거죠. 100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런 실질적으로 어떤 일반 도로나 어떤 그런 데는 아직은 사용을 못 하는 거고요. 언젠가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베트남 쪽에도 이제 베트남 쪽에 그 ITM이라고 그래서요. 이제 탄소 저감해가지고 이제 국제 연구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저희가 이제 해서 이제 베트남 쪽에 적용을 하려고 지금 건설기술연구원하고 좀 약간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저희가 그 혼화재가 되게 중요한데요. 옛날 네덜란드, 일본 이런 데서 혼화재가 좀 많이 있었는데 되게 비싸요, 혼화재가. 혼화재가 비싸고 액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화재는 단가가 한번 떨어지면 끝이기 때문에 많이 쓰나 적게 쓰나 항상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지금 천안에 공장이 있는데 이제 어떤 해외 수출을 위해서도 분말로 돼 있어가지고 물에 녹여가지고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액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휴머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1루베에 한 1루베에 들어가는 게 되게 많이 납니다. 1루베에 시멘트가 흙 1루베에 5kg가 들어가고 이게 그거에 또 이거에 2%가 들어갑니다. 그 시멘트에. 그러니까 상당히 미량이 들어가는데 물에 녹여서 한 20배 정도의 물에 녹여가지고 같이 믹싱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덤프를 지금까지는 소량이라서 덤프로만 주로 믹싱을 했습니다. 덤프로 믹싱 상관이 없는 게 그러니까 백호로 믹싱 상관이 없는 게 이제 백호로 믹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덤프에 실어서 이제 피니시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이게 믹싱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라고 해도 결국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 휴머스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장 발생 사토를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일하기는 되게 편한데 아직 배합이라는 게 현장이면 배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좀 확실하게 세팅되어 있는 게 좀 너무 없다 보니까 거기가 약간 좀 우리가 이제 걸리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 특히 이제 블록 포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LH 현장에 있는 그 창원 쪽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도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들어갑니다. 좀 뭔가 들어가서 저도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컨설팅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이제 블록 포장이나 이런 데도 쓰면은 사실은 거의 일반 우리가 보통 이제 모래 같은 걸 이렇게 다져가지고 하는데 이런 걸로 하게 되면은 안정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면에서 이제 유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좀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 이제 보차도 이런 쪽도 이제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두바이 사막 모래를 가지고도 이제 벽돌도 만듭니다. 이게 벽돌도 찍을 수가 있어가지고 베트남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벽돌 공장이 우리나라 공장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불에 굽는 벽돌이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쪽에 저희가 기계를 주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 벽돌진을 이렇게 압력으로 이렇게 찍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20, 30개 한 번에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게 탄소 저감에 이제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가마에 넣어가지고 이제 가마에 넣어서 불에 굽는 벽돌이 대부분 이제 그 베트남에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계속 바꿔 나가면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적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신도시나 이런 데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거로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 지하안전협회, 우리 지하안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집안 항목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경제성이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골재를 갖고 오는 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훨씬 좋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막 시공한다. 뭐 실행으로 봤을 때 뭐 골재 좀 약간 안 좋아도 시공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그거를 실행으로 따져봤을 때는 경쟁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설계 단가로 봤을 때는 훨씬 경쟁력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너무 분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 소일 시멘트라고 하는데 이런 시멘트 안정 처리 기층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기준이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아스팔트 포장 강도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준 이상이 되면 된다고 보통 하는데 사실은 이게 강도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강도가 너무 크면은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더 나중에 더 파괴가 발생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3에서 한 5메가파스칼 정도가 가장 적당한 도로 기층. 아스팔트보다는 좀 밑으로 가서 약해져야지 하중이 제대로 분산이 돼가지고 안정성 부조를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만든 시방 기준인데 이 시방 기준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다짐하는 그런 시방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제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흙 다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유지 관리 용이성인데요. 이제 그때도 이제 저희가 포장 시공한데 이제 그 유틸리티칸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아스팔트 커팅만 하고 바로 백호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또 하면 됩니다. 이게 적용 실적인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 좀 몇 개 늘었는데 제가 좀 아직 업데이트를 못했고요. 그래서 여기가 미래 신도시 같으면 이제 투수 블록을 요즘에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이제 뭐 우리가 그 지하수 뭐 해가지고 관리한다고 그래서 이제 투수에서 하는데 투수 블록 같은데 밑에다가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도로 기층이나 이런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지하수가 높을 때입니다. 지하수 높을 때 그 도로 포장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 보면 이제 그 눈 많이 왔을 때 도로가 이렇게 포토와 같이 패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물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스팔트가 이렇게 있는데 기층이 아주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이제 차가 다니면서 이제 특히 덤프나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약간의 이제 균열이 이제 딱 스타트가 돼버리면 그 사이로 이제 약간 물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겨울에는 얼었다가 하면서 부피가 바뀌다음에 또 이제 밑에 하부에서 지하수위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모강고로 올라오면서 이제 동결도 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하나씩 생기면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도로 아스팔트 밑에 기층은 이게 불투수층, 이것도 불투수층은 아니에요. 콘크리트 투수 계수가 있잖아요. 근데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더 작은데 계산, 이걸 시험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층들이 계속 있다 보면은 이제 하자가 상당히 줄어드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솔직히 해서 정말 좋은 공법인데, 사실 현장에 적용은 아직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처음에 좋다고 막 하는데, 야, 내가 근데 이걸 해가지고 내가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적용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게 하려다가 안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에 탄력을 받은 이유가 이제 탄소 저감 쪽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탄소 저감이 되는 게 뭐냐면 덤프 같은 게 이걸 골재를 갖고 오고 하는 그 덤프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저감이 됩니다. 그 덤프에서 나오는 게 상당히 메탄가스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석선 개발도 필요 없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현장 발생을 그대로 사용하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비상먼지 했던 게 옛날에 한때 비상먼지가 문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이걸로 한번 엮어보려고 이제 제가 비상먼지 뭐 강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차량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하는 비상먼지 분진 발생 이런 내용들.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립비라는 회사가 이제 혼합제 생산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뭐 이건 저희 회사.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이제 친환경 무기 물질 휴머스 비하고 이제 사토 반출되어야 흙 을 이용해서 기층을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비 측면에서 한 20%는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토하고 성토 공정 단축되고 기존 포장 공사 장비로도 이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품질 향상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하안전 우리 관리 체계 구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도로 기층 보조 기층 확보로 부등침화 및 도로항물 방전을 억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친환경성, 요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 해서 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법이 뭐 좋다 이걸 떠나서, 저도 이제 후배들도 있고 선배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집안을 전공했잖아요. 전공을 했고, 좋아도 싫어도 집안을 우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토목공학을 전공이나 뭐 어떤 이런 건설 전공한 거에 대해서는 다 후회해도 집안 전공한 걸 후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하나씩 이렇게 나가면서, 왜냐하면 이런 기층 부분은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도 도로학회 회원에 정회원 가입하고 도로학회 계속 다니고 세미나 다녀봐도 골재 기층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그건 기본 베이스로 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맨날 아스팔트, 콘크리트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 어떻고, 뭐 분석이 어떻고, 맨날 그러면 논문을 발표하는데, 기층에 대한 건 없어요, 거의. 골재 기층에 대한. 그건 이제 다지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또 이게 보면은 집안 하는 사람은 또 글로 안 가. 그래, 그레이브냐, 그레이브냐.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 집안 전공한 사람이 이제 이쪽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아니까, 집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저도 투자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힘들긴 한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래도
충분히 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런 공식적인 제 처음으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걸 발표하는 상황이 됐고 어쨌든 뭐 나중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어떤 사실 여기 좀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저희 집안하는 사람이 확장을 해가지고 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